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이들의 마음을 그림과 만들기로 읽어내 주시는, 그리고 또 저희 딸과 아들이 다니고 있는 아트앤아트 선생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잘하실 거라 믿어요. 저는 미술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제가 사랑하는 미술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의 성장을 돕도록 노력하는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영상 내용은 아이는 몇 살부터 미술을 시작하면 좋을지, 또 너무 일찍 시작하면 어떨지, 그리고 발달 단계별로, 나이별로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한번 제가 여쭤보고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미대를 나오기도 했고, 또 방문미술 선생님으로도 잠깐 일한 적이 있어서 중간중간 제 생각도 살짝 코멘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는 몇 살쯤부터 미술을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교육은 케바케인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준비죠. 교육은 이제 누군가에게서 내가 받는 수동적인 상황이 되는 건데, 그 수동을 능동으로 바꾸는 게 가장 교육의 가장 좋은 포인트잖아요. 수동을 능동으로 바꾼다는 건 자기주도? 그죠? 자기 주도일 수도 있고요. 주도는 안 했지만 막 보낸다고 막 100을 넣는데 100이 나한테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교육의 적기는 준비다. 내가 100을 100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이제 아이들이 일단은 물리적으로 이제 언어로 나를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미술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소통도 해야 되고 맞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손으로 뭐 발로 뭐 어딘가로 내가 시각적인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적기는 따로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적기라는 건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조금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보통 피아노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손에 힘이 있고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은 가성비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술은 사실 가성비를 따질 과목은 아닌 것 같죠, 선생님? 가성비가 없는 건 없죠? 아, 그래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주세요. 가성비라는 건 결국엔 내가 이 돈 냈는데 얘가 어느 정도 배워와. 그래서 이 가성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네. 1년짜리 적금을 들 거냐, 3년짜리 적금을 들 거냐, 이제 10년짜리 적금을 들 거냐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적금처럼. 표현 너무 좋네요. 그러면 내가 이제 1년 후에 가성비로 따지면 사실 별거 없을 수 뭐 있어요. 어느 나이나? 그죠? 그죠? 네. 근데 이제 2년을 보고, 3년을 보고, 4년을 보고, 5년을 보고,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보면, 왜 길게 봐야 되냐면 이게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네요. 쌓아놓는 마음의 적금을 들고 능력의 적금을 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성비를 좀 따져주면 좋겠다. 그래서 미술 실력을 위한 가성비를 따진다. 그러면 이제 좀 고학년으로 가고, 그죠. 그다음에 뭐 창의적인 마음을 열 수 있는 그걸 간다 그러면 더 어릴 때 가고, 그냥 얘가 그냥 온 삶에 미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막 큰 걸 바라고 가성비 때문에 이거는 막 따지지 말고 그냥 삶에 녹아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애들 되게 어릴 때부터 방문미술을 아마 만 이소리는 진짜 어릴 때부터 네, 했었고, 네. 그때 말도 제대로 못할 때부터 했는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체능 중에서도 뭐 운동이나 특히나 뭐 악기 같은 경우는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한 곡을 쳐내, 맞아요. 이 한 곡을 정말 연주해내, 이런 게 있는데 미술은 그게 없잖아요. 네. 뭔가 결과물이 누가 봐도 이거는 뭐 100점이야 이런 것도 없고,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이런 그렇죠. 과목이, 미술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네. 목표를 가지고 딱 도달점이 딱 있는 게 아니라서, 나이도 사실 시작 나이가 그리 중요하지 않긴 한데. 그거는 선생님이 음. 마음이 열려 있어서. 아, 그래요?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자세의 학부모님이다. 아, 그런 생각해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 예, 저도 살이 떨릴 때가 있어요. 정말요? 그럼 뒤에 가서 한번 또 얘기해볼까요, 언니?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저희가 요즘은 진짜 종류 많잖아요. 네. 사실 종류에 따라서 또 시작하는 나이가 언제가 좋을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좀 추천하시는 학원이 있을까요? 요즘
미술이 예를 들면 뭐 방문 미술, 뭐 퍼포먼스, 뭐 네. 문화센터에서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맞아요. 진짜 이렇게 실기 그림 그리는 이런 기본 미술학원 뭐 이런 네. 것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연령대별로 한번. 어릴 적에는 실수가 용인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실수해도 즐거울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방문 미술을 먼저 시작했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집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가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있어요. 더 이제 저지레를 한다던가, 약간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느끼지 않는 활동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면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원은 조금 작은데도 약간 일부러 대근육 미술을 해요. 대근육 활동에 들어가는. 가끔 큰 작품들도 해오고 그래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좀 틀 안에서 뿜어내야 된다라고는 압박감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자유를 느끼는 형식, 그리고 온몸을 쓰면서 머리에서 이렇게 손가락 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 즐거움을 짜릿짜릿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좀 느낄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방문 미술이 조금 어릴 때는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 왜냐면 방바닥에서 하니까 그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죠. 예, 방바닥에서 막 신발 벗고 진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누워서 정말. 엎드려갖고 저 엎드려서 애들이 발가락 모으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 진짜요?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나이에만 볼 수 있는. 예, 예, 그렇게 집중하고 온몸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게 또 어렸을 땐 필요하고, 이제 가면 갈수록 테이블 안에서 하는 활동들도 이제 어찌됐든 학교도 가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이렇게 너무 넓은 시선을 갖는 것보다 조금 더 몰입력을 갖는 것들이 형태적으로는 필요한 것 같고, 학습 능력이라 키울 수 있는 미술은 저는 이제 중고학년, 그러니까 초등에서도 한 3학년 이상. 이걸 일반 저는 미술로 사실 추천해요. 가는 걸? 네. 그런데 아까도 적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가 미술 나는 스스로가 선택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고 싶어. 예, 기술을 배우고 싶어. 좀 더 잘 그리고 싶어. 라고 할 때는. 그럴 때는 대신 그게 전부라는 식으로 그거를 다 해소시켜주고 막 이렇게 애가 원하니까 다 해줄게 이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것 또한 아이가 이제 흥미를 유지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근데 저는 좀 최대한 늦게 하자. 오히려 그런 것들은 네. 왜냐하면 틀에 박혀. 그렇게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저는 그냥 고학년도 솔직히는 그냥 마음껏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는 그림으로 누군가와 대화 나눌 수 있고 브리핑해야 되고 이해를 시키려면 왜 이런 기법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그런 좀 것들.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연령대별로 아까 이제 어릴 때는 조금 이제 방문 미술처럼 편한 거. 네. 네, 그렇게 하고 좀 더 커서 최대한 늦게 일반 학원으로 네네. 가는 게 좋다. 그럼 우리 3번 한번 넘어갈게요. 미술을 너무 일찍 시작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을까요? 아까 어떤 거? 얘기했던 어떤 선생님 만나냐, 어떤 언어를 만나냐에 따라서 영향을 너무 많이 있어요. 받으니까 네, 어릴수록. 맞아요. 역효과가 있다고 걱정돼서 안 하느냐? 그건 아닌 거. 이 역효과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때 분명히 이 역효과는 약간 너무 선생님이 티칭을 너무 좁게 한다던가 뭐 압박해서 한다던가. 네, 압박해서 한다던가 내 아이를 좀 들여다봐주지 않고 선생님의 스타일만 고집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맞네. 역효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좀 대시해보고 한번 열어보시라고 저는 전해주고 싶고요. 기준을 갖고 이제 뭐 창의력이면 창의력, 기술이면 기술. 근데 엄마의 니즈하고도 학원이 맞아요. 중간에 조금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큰 그림으로 가자라는 또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갖고 좋은 거, 나쁜 것들이 있겠지만 또 가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좁혀지기도 해요. 이제 6, 7세 때 이런 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한 맞네. 1, 2학년 때 그럼 넌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계속 도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결국에는 미술이라는 과목 자체가 역효과가 아니고 미술을 배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뭔가 주위의 것들이 아이에게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미술 티칭의 방식이 또 문제가 그게 문제니까.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하나로 내가 뭘 배웠느냐.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이 안 맞구나. 성향을 배울 수도 맞네요. 미술이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네요. 네, 맞아요. 성향을 배울 수도 있고.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네. 그리고 선생님이 잘못된 가르침, 저런 식의 가르침은 진짜 안 되는구나. 저런 학원들은 다 빼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 느끼면 된다. 엄마의 관심.
네. 엄마 어렵네. 엄마 어렵네. 그리고 학원과의 소통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 맞아. 어떤 식으로 좀 이 학원의 방식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읽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계속 사인을 서로 맞추는 것들이 더 좋은 교육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소규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릴수록. 왜냐면 관심을 더 보여주시니까. 선생님이 네. 얘가 뭘 하는지 좀 더 아시니까. 그쵸. 그래서 그걸 또 피드백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럼 모든 학원이 조금 더 연령대별로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가르치시는지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까 얘기하셨던 방문 미술하고 연결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최대한 미술이 어떤 목적이 되기보다 자존감을 살필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아이랑 이제 친밀한 애착감도 갖고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은 안전해. 너가 무엇을 해도 우리 아름다워. 같이 아름다운 그렇게 나이야. 좀 예쁘게 진짜 그렇게 그걸 표현하기 너무 좋은 미술이라는 그쵸, 게 너무 미치죠. 좋잖아요. 네, 맞아요. 미술만큼 그걸 안아주기 맞아, 수 있는 맞아. 학습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미술 치료라는 게 있겠어요. 그죠? 감정 치료에. 맞아요. 언어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6, 7세가 되면 계속 애착만 갖고 있으면 아이가 독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의 이야기를 그림 시각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와주는. 도와주는. 근데 그게 페인팅에만 한정 짓지 말고요. 그림 중에서도 뭐 펜 드로잉인데도 그것도 멋있을 수 있다. 맞아. 그 다음에 3D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 덕지덕지 붙이는 것들도 너의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주고 그 대신에 아이하고 이야기를 조금 더 두텁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성을 키우는 시기다. 예. 저는 한 초등 1학년까지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제 그리고 8세 이제 이상. 초등. 초등 가야죠. 초등은 지금 요거를 바탕으로 창조력도 생기고 누구랑 비교하지 않은 내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이제 생겼잖아요. 네. 근데 학교 갔더니 애들이 뭐야 저걸 그림이라고 그림이라고? 그려? 애들은 놀림을 받을 수도 네, 있어.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매체가 너무 발달해갖고 사실은 6, 7세도 막 자기 그림 못 그렸다는 것도 맞아. 빨리 오는 이유가 너무 잘 그리고 멋진 것들만 너무 봐가지고. 많아. 초등 가면은 미술 실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기 능력을 하다. 자기의 목적으로 요리조리 양념을 꺼내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금이 더 필요하네, 여기서는 설탕이 더 필요하네 능력, 선택의 능력은 그 밑에서 키워주고 이제 여기서는 이 소금과 설탕이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녹아드느냐 내 거에. 네, 그것들을 가져. 표현이 너무 멋져. 표현이 너무 멋져. 그런 거 아닐까? 너무 멋져요. 그래서 그렇네. 이해가 쏙쏙 되네. 친구들한테 더 이해시키게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요. 되어야 된다. 그러면 중등 이상. 그때 되면은 길이 딱 보이겠죠? 미술 안녕 이거랑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실 은미체는 오래 가져갈수록 좋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뭐 국영수 하다 보면 놓는 맞아요. 경우가 대다수죠. 예, 예. 중학교 가면. 그래서 방법을 달리해서 내 곁에 두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향유, 예술 향유에 대한 방법을 부모님이 조금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랑 전시를 간다든지. 전시회, 그죠? 예, 도자기도 좀 아시잖아요. 맞아요. 예, 도자기는 또 흙을 만지는 스트레스 해소에 너무 좋아, 좋잖아요. 너무 형태는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 학원이라는 틀, 교육이라는 벗어나서. 틀에서 좀 벗어나서 향유의 틀로 좀 넓히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걸 그냥 꾸준히 네. 놓지 말고 해라. 수집도 있을 수 있고. 맞아. 아트페어도 되게 좋거든요. 네, 이제 맞아요. 신진 작가들이 막 쏟아지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좋은 게 맨날 이제 가면 갈수록 학원에 찌들고 학습에 이제 맞아요. 틀이 딱 박히는데요. 생각을 더 넓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소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이런 많은 것들을 접하고 경험이 그다음 많아야 돼. 네, 다양한 경험, 그죠? 맞아요. 그 경험으로 흙을 만질 때 그 기분이 어땠는지도 그치,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경험을 넓게 표현할 수 있는 그렇네요. 우리가 미술을 길게 가져가면 좋겠어요. 미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다 너무 예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만화 그리고 디지털 드로잉들. 왠지 국영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놔야 될 것 같은데 놓지 않아도 된다. 방법은 다양하다. 맞아요. 이런 걸 조금 생각하면서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부모가 아이의 그림을 볼 때 이건 잘 그리고 이건 못 그린 거다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점을 봐주는 게 더 좋을까요? 근데 우리 보통 엄마들은 아 이거 좀 못 그렸네 오늘 그림 왜 이러나 뭐 오늘 좀 잘 그렸는데 아, 그러셨어요? 실력 좀 느려 저희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그걸 판단하기에는 그 작품이 그런 걸 판단 못하게 또 되게 추상적인 걸 많이 하시잖아요. 교묘하죠. 교묘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저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일단 어떤 점을 봐주면 좋을까요? 딱 받았어 엄마가. 네, 일단은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일단 우리는 형태에 집중하잖아요. 형태를 집중하는 내 눈을 내려놓자. 형태에 집중하네요. 그죠? 사람 잘 그리나? 사람이 정말 사람처럼 보이냐? 네. 그다음에 크기가 작나? 크기가 큰가? 화면이 꽉 찼나? 저 그것도 봐요. 바닷속에 왜 바닷속에 없어야 될 것들이 있지? 뭐 이런 거. 맞아요. 그죠. 맞아. 이거 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뭐 이런 나를 거. 내려놓자. 나를 내려놓고 귀를 열자. 오. 귀를 열고. 아예 이제 뇌는 내려놓고 뇌는 이렇게 꺼내놓고 귀만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과 귀만. 아이의 말을 들어라. 예. 그래서 이게 저는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하거든요. 결과물 위주의 미술학원에서는 그림을 딱 걸어놓고 끝나요. 맞아요. 잘 그렸다 칭찬하고 맞아, 끝나는데. 딱 하고서는. 네. 제가 이랬으면 좋겠는 그 미술은 뭐냐면 미술로 아이 마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이 좀 없는 친구도 있고 말이 많은 친구도 있는데 또 말이 많은 친구는 또 깊이 말할 시간은 또 없거든요. 또 막 그냥 흘러가는 그런. 근데 그냥 하나를 가지고 내 그림에 대해서 나한테 들려주겠니? 하고 나 귀가 열려 있어. 듣고 싶어. 막 이렇게 아름다워. 좀 간지럽지만 이렇게 좀 열어놓고 기다려주고 엄마가 그 시간은 좀 진짜 엄마가 맨날 바빠서 너랑 얘기도 못하고 잘 못했는데 이 시간은 너한테 할애하고 얘기할 들을게. 게 딱 있으니까 그림이라는 얘가 지금 가장 불타올랐을 때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작품을 딱 완성했을 이 시점. 그죠. 그리고 진짜 아까 발달 연령대로 나가면은 5, 6, 7세까지도 사실 형태가 아이들 마음만큼 아이들도 사실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이런 때 색깔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떤 스토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은 대충 그리지만 스토리와 이 구성에 대해서 되게 포인트를 많이 줘요. 그리고 막 색깔 막 이런 거. 저한테는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이 얘기를 계속 해주거든요. 막 이제 선생님 들어주시잖아요. 가끔은 우리 몰입의 시간이야. 이제 이해합니다. 너무 많은 여러 친구들이 있으니까 진행이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너가 집중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돌면서 너에게 갈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많이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살짝 있잖아요. 그러면 좀 그림이 좀 아쉽다라는 게 있으면 아쉽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 절대. 네, 그렇죠. 둘러서 이제 그것이 예를 들어 사람이 아쉬워요. 그러면은 어제의 사람보다 오늘의 사람이 조금 나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내일의 사람은 더 나아져요. 애들은 듣고 있어요. 선생님 딸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뭐야? 다들 보면 친자식이랑은 다른 교육관을 가지고. 근데 제가 진짜 아동 미술을 시작한 이유 중에 저희 아이가 되게 커요. 그리고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영감을 줘요. 왜냐하면 잘못했던 걸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여서 내 아이에겐 못했지만 이 아이에게는 해주리라. 맞아요.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뇌를 내려놓고 마음과 귀를 열고 귀를 열어. 그리고 내가 지금 아까 참았던 뇌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칭찬으로 승화시켜서 이 아이도 그 포커스를 조금 가져갈 수 있게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나도 참지만은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나는 요거를 너에게 좋아. 지켜보고 있어 라는 얘기도 메시지도 살짝 준 거고 그러니까 그거로 충분한 거 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처음엔 힘들 것 같아요. 그걸 반응을 해주는 게 우리 엄마들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아이가 작품을 딱 들고 나왔을 때 딱 5분만 집중하자. 5분부터. 맞아요. 지금은 막 집에 가느라 바쁘거든요, 저희도. 근데 5분만 딱 집중해서 최소 이 흥분의 도가니에 있을 때라도 5분 동안 들어주자. 이걸 해도 되겠네요. 좋죠. 듣기라도 하자, 일단은. 내가 반응을 잘 못해? 그럼 일단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그것도 연습을. 아이의 그림을 통해 심리 상태나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나요? 이제 일단은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만 그림만으로 단정 짓지 말자라고 해요.
그림만으로? 네, 하얀 건 깨끗하다. 그렇다고 모두 깨끗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요것들이 서로 속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단정 짓는다면 좀 오류, 오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심리 상태를 미술로 표현됐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이것만으로 두진 않고요. 심리 치료 미술에서는 네. 이 아이 전체 스토리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거 안에 그림도 들여다보고 여러 어떤 결정짓는 수단 중에 하나로 쓰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 이 질문을 해주신 건 저희가 아트앤아트 맞아요. 아트앤아트가 마음을 읽어주는 네. 또 마음과 아트 또 예술 이런 네. 그림 그쵸. 요런 이런 목표기 것들을 때문에. 같이 엮어줬기 때문에 맞아요. 물어봐 주신 네. 건데 저는 이런 치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어. 치료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 마음이 요즘 이런 거 튼튼해서 같아요? 뭐 이런 거? 요즘 마음이 이런 거 네. 같아요. 이렇게는 말씀해 성향과 주시잖아요. 마음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게 미술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서로 연결이 굉장히 깊더라. 근데 그거는 그림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얘기도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시는 거 아닐까요? 그죠? 얘기를 해보는 아이들이 것도 마음이 중요하고 그림도 중요하고. 많이 열렸어요. 너무 그러니까요. 고맙게도. 그렇다면 결국에는 아이가 오늘 딱 그림을 그려왔어. 근데 엄청 막 진한 색으로 크레파스로 막 까만색, 파란색으로 막 엄청 그어놨어.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요건 하지 말아라. 네. 그죠? 그게 네. 다가 아니다. 네, 맞아요. 그날따라 좀 네. 그죠? 그 색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네, 내 기분은 좋지만 네, 맞아요. 그죠? 그런 걸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어떤 아이가 검은색을 자꾸 쓰는 거예요. 네. 일단 약간 신호처럼 그죠. 굉장히 살짝 우리가 그죠? 기분 네, 뭔가 좀 네. 신경 쓰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는 결과물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때도 저 스스로 왜 아이가 좀 검은색 움츠러들지 않아요? 예,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까만색 너무 좋아하는데 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꾸 까만색 다 칠해버리는 거예요. 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가 네, 맞아요. 그래서 내 잘못은 아닌데 되게 맞아요. 움츠려드는? 선생님이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이다라는 나 스스로도 인정해주는 게 일단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인이 얼마나 쌓이는지, 그 사인을 왜 줬는지를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 아이는 지금도 검정 또는 블루 이런 색상을 써요. 근데 그 색을 좋아하는 아이네요, 진짜. 제가 물어봤어요. 이유가 있어. 근데 물어볼 때도 되게 조심스러워. 너 이거 왜 쓰는 거니? 이러면 그죠. 애가 쓰는 게 잘못됐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러는데 여튼 그 아이는 이 색이 정말 세 보여서 좋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세지고 싶구나. 세지고 싶구나.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상담 때 어머님들께 이렇게 사인을 드리죠. 그 전에 어머님들이 아이한테 그거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근데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죠? 저희 둘째가 이든이가 빨간색을 엄청 좋아했어요. 네. 지금도 좋아하고. 처음엔 좀 걱정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크레파스 색연필을 다 빨간색만 다 쓰고 해서 저는 좀 다양한 색을, 엄마들 입장에서 다양한 색 썼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그 나이대별로 집중하는 색깔들이 있잖아요. 네. 또 그걸 넘어가고. 근데 이든이 아직도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제가 물어봤나 했는데 이든이가 사랑이래요. 자기는 사랑이라서 좋대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근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반성해야겠다. 역시 이게. 들어야 돼요. 그죠? 들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네. 근데 물어볼 때 그 질문을 진짜 잘해야 돼요. 선생님 진짜 너 왜 빨간색만 써? 딴 거 써봐. 이러면 안 되고 빨간색이 너무 예쁘게 잘했네. 이든아 이거 빨간색이 너무 좋았어? 저는 이렇게 했어요. 너무 좋았어? 이렇게. 그럴 때만 이거는 사랑이라서 나는 하트가 좋아. 근데 하트가 집에 있는 그 도형이 빨간색이잖아요. 네. 도형이 되게 좋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색이 좋아진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예술인 하나 있잖아요. 감수성 맞아요. 엄청 풍부한 첫째와 다른 둘째. 그래서 그 아이를 대단해. 통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네, 진짜 이 비언어적인 게 예술인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아이들에서 나오는. 근데 아이마다 또 성향이 달라서 그거에 맞게 또 질문을 해주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수성을. 아까 방문 미술이랑 좀 약간 엮어서 얘기하자면 1:1 미술, 방문 미술 네네. 이런 형태에서는 조금 극복이 안 되는 다른 색깔을 사실은 써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도 이제 빨강을 너무 많이 썼어 사실은. 맞아. 근데 그럴 다른 수 거는 있죠. 안 써봐서 좀 두려워요. 그리고 손이 안 가. 그런 마음. 그러면 이제 둘, 셋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막 핑크도 쓰고 다른 파란 거 막
결과물을 보면 또 네. 달라 보이고 그러면 이제 조금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친구 그럼- 따라가기도 하고 그죠? 네, 예. 그래서 확실히 서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회성을 조금씩 쌓아야 될 때는 약간 열어주는 게 맞네요. 필요하다. 그래서 어머님이 저 처음에 잘 걱정했잖아요. 시기를 선생님한테. 잘 잡으셨어요. 네. 항상. 선생님한테 제가 두세 명 하면 제가 그전까지 백문미술만 해봐가지고 두세 명 해도 괜찮나요? 제가 처음에 여쭤봤을 맞아요. 거예요. 네. 저도 그게 기억이 났어요. 네, 지금. 근데 이게 두세 명 하면 집중도 좀 안 되고 성향이 안 맞으면 어떡해요? 네, 친구랑? 그쵸. 근데 선생님이 둘, 셋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때는 그 나이 애들 못 키워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린 애들만 키워봐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네. 영향도 받고. 네. 써보라고 한 번 말하는 것보다 아이가 써볼까 마음 열리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네. 그걸 보는 거. 누군가 쓰고 있는 걸 보는 거. 그러면은- 같은 친구들이. 만만한데 그거 참? 오, 그러면 혹시 그림 속에서 엄마 아빠가 알아차리면 좋은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 읽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엄마 부모한테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마음속 시원하게 그게 낫다. 그 두려움을 그렇네요. 펼치자. 그게 궁금한 거 자체가. 맞네. 아이들은 그냥 잘 크고 있는데 늘 보면 엄마 아빠의 불안이 괜히 아이를 이상하게 뭔가 몰고 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죠? 또 뭐 자잘한 신호들이 쌓여서 그럴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네요. 가보자. 그렇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요즘 미술 수업이 결과물 중심이 아니라 좀 과정 중심으로 그래도 좀 바뀌고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걸 어머님들도 좀 알기 시작하신 것 같기는 한데 네. 선생님은 어떤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색깔이 나오죠. 네, 저희 이 아트앤아트 이제 교육 방침 자체가 네네. 그죠? 이게 과정 중심으로 간 이유가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또 미래에 막 아이한테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막 이렇게 올 텐데 그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어떻게 자기가 자기 사인을 표출하느냐에 대한 좀 더 그 시간 전체를 더 중요시 여기는 시점들이 생긴 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요즘의 시대가 예, 예. 우리 때는 이제 입시가 중요하고 스카이가 중요하고 이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조금 더 단순해. 딱 뭐, 목표가 딱 결과 정확했다. 중심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는 다양해졌어요.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만 잘 간다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 예, 미술에서 그것들과 부응할 수 있는 거는 결과 중심을 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를 부모님들도 몸으로 마음으로 어딘가 뭔가 맞아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술로 해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더 큰 의미들을 좀 인식하는 거 아닐까?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바로 과정 중심이고 과정 속에서 나오는 나를 표현하는 표현력도 생겨야 되고 생각의 힘. 표현력. 진짜 요즘은 그러잖아요. 챗GPT한테도 질문 잘하는 사람이 맞아요. 나중에 살아남는다고. 맞아. 질문을 잘하려면 일단 표현력, 감수성, 뭔가 네. 뭔가 있어야 돼. 생각의 힘이 있어야 돼요. 응. 네,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맞아요. 선생님을 그리는 거 쫓아 그리면 생각할 거 없고. 내가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없어요. 필요가 네. 없으면 이거를 이 전전두엽을 이걸 못하잖아요. 네, 발전을 맞아요. 못 시킨다고. 네. 저는 맞아, 과정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67세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반의 미술이 이제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과정 중심의 미술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이 정말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네. 그죠? 되게 다양한 걸 배울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를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그죠? 대답이 됐나요? 좋았습니다, 선생님. 뭐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아니, 무엇이 중요한지. 자, 그러면은 1부에서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게요. 손이 덜 가는 작품, 즉 아이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작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작은 존중인 것 같아요. 아이가 손 대기 시작하면 내 그림을 판단하고 있구나. 그림의 주체, 작업자의 주체가 좀 변하는 것 같거든요. 의지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아이를 존중해서 아이를 작가처럼 대하고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는 의미로 손을 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더 중요한 건 요즘에 입대지 말라고 우리 원장님들 사이에서 얘기하는데 말도 하지 마라? 아니죠. 그건 아닌데 입대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입대지 말라는 게 뭔가 더. 좀 작네. 뭐. 그런 거. 그게 충분해요. 어떻게 보면. 그쵸. 좀 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그쵸. 근데 그것 또한 아이가 생각하기도 전에 다른 이제 뇌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죠? 그거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런 그렇다고 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은 해야 돼요. 왜냐면 크면 클수록 조금 메타인지처럼 살짝은 힌트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말을 참 말투를 잘 말의 표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한가요? 너 이거 왜 이렇게 작아? 다시 해. 이런 거 말고 오늘은 좀 작네? 여기는 또 크게 그렸네? 이런 거? 근데 클수록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해줘야 되나? 크게 그려보자. 저도 미술실에서 얘기할 때랑 또 이렇게 상황을 다시 되짚어보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세요 보통? 작으면 살짝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멀리 가고 있어 라는 느낌을 멀리 가는 느낌이야? 그런 게 그 그림으로 받는 사람의 느낌을 살짝 아이랑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저희가 가면 갈수록 에스키스라고 작은 그림을 그려서 네. 그걸 옮기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림이 너무 즉흥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다듬을 수 있게끔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에스키스 작게 그릴 때 이제 그거에 전달되는 게 아이가 전달하고 싶은 것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전달되어진 것도 살짝 같이 이야기 나눠요. 그러면서 입을 조금은 대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난 너한테 이런 전달을 받았어. 맞아?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안 되겠어요. 다시 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정도의 대화 입은 된다?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그 목표가 난 이렇게 전달되네 라는 거가 조금은 이제 아이도 알아야 될 시기쯤 되면 선생님은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은 괜찮을까? 그렇게 물어보고 그 작가님이 괜찮으시다면은 그냥 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트앤아트에서는 정말 많이 손을 안 대주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답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사실 미술학원 가면 제가 옛날에 다녔던 성인미술도 다 그린 다음에 막판에 선생님이 전체를 한번 싹 봐주시면 정말 완성도가 이렇게 확 올라가요. 막판에 그 터치가.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너무 미술을 잘 그리는 줄 알았어요. 그 마지막 터치가 있고 없고는 너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미술학원 가도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조금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손을 대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객관화를 조금 떨어뜨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도 내가 실제로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사람도 구도를 좀 잡아주시면 되게 잘 그려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 구도를 누가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걸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객관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손이 덜 가는. 그래서 좀 느린 미술인 것 같긴 해요. 좀 아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아이가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또 살피고 그다음에 근데 뭐 급할 거 있나요? 그죠? 평생 예술은 가져가시나? 가져가야죠. 미술은 함께 해야죠. 가져가야 합니다. 나름 힐링이 된답니다. 네, 오늘 진짜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아이 미술 교육의 출발선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언제 어떻게 미술을 시작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얘기가 제일 길었죠.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수업 철학, 과정 중심이라던가 뭔가 다양하게 예술을 쉽게 생각해라.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예술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였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긴 영상은 제가 잘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2박 3일 걸리는 거. 2박 3일이 뭐야? 2주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일단은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선생님에 대해서 또 새로 하고 저희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너무 좋았고 저도 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학부모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놔야 되지 않나. 귀를 열어라. 근데 제가 그거 생각해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제가 또 만나기가 힘들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제가 또 많은 영향과 에너지와 지지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말씀해주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라고요? 아니 되게 진짜 되게 객관화가 되게 잘 되신 분이랄까? 그리고 거기다가 전문가이면서 이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저는 그 생각 안 해본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입장이 다르면 또 학부모의 입장과 선생님의 입장과 전 또 선생님도 해봤으니까 그런 입장들이 조금 어우러지면서 저는 궁금한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다리가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하는데 사실 되게 머리가 아팠고 되게 힘들었는데 너무 고맙다. 정리하면서 정말 내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이런 거를 좀 정리해보나. 근데 좀 더 재밌게, 좀 더 명쾌하게 답을 하고 싶은데 항상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하고 싶은 전 얘기가 좋아요. 많아요. 저는 사실은 되게 가볍게 던졌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선생님한테 드렸는데 제가 이 인터뷰 질문지 이거 답을 보고 선생님이 좀 부담이 되셨겠다. 근데 느껴졌죠. 선생님이 되게 깊이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이거를 좀 더 진정성 있게 정말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저는 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답을 정말 웬만큼 제 피아노 선생님이랑 하는 건 대본 잘 안 읽거든요. 저희 그냥 쓰고 서로 거 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그냥 바로 하는데 진짜 많이 봤어요. 저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너무 감사하죠, 저도. 좋아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가 1부라는 거. 네, 저희 2부에서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술 습관. 아까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실제 또 수업 에피소드들까지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제가 잘 한번 해볼게요, 편집을.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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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